제12편 불천위이며 중흥지주로 불린 고려 현종. 현종실록을 작성한 최항은 현종을 중흥지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종은 탁월한 공덕을 세운 왕들에게만 해당되는 불천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천위는 사후 4대 조상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관례에서 4대 봉사가 끝난 뒤에도 땅에 신위를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경우를 말하는데, 신라에서는 태종무열왕 김춘추,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과 나라의 기틀을 잡은 해종,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현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정통성이 취약하였고 나주로 피난 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공경에 처하였던 현종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 초에 거란의 침공으로 항복론이 대세이던 조정에서 현종은 강감찬이 몽진 건의를 받아들여 나주를 향하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피난길은 고생길이었고 호위병은 지체문의 지휘를 받는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적성현에서는 습격을 당하였고 양주에서는 관리들이 현종을 보며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느냐는 조롱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호종 관리들이 도망가고 시위군들도 상당수 흩어졌습니다. 반란 세력들에게서 탈출하여 절로 피신하기도 하였습니다. 환대를 받은 유일한 기록은 공주 절도사 김은부의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절도사 조용겸의 행패를 피해야 했고 나주에 도착해서도 헛소문에 놀라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을 겪고 개경으로 환도한 다음에는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였습니다. 현종 치세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목종대의 전국이 특정 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종 시절 4명의 배향 공신을 살펴보면 강감찬은 금주 출신으로 성종 때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현종 9년이 거란 침입 시 상원수로 귀주대첩이라는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직단의 수리와 왕실 의전의 재정을 청원하였고 자신의 토지를 조정에 헌납하고 개경에 나성 축조를 건의하였습니다. 당시 풍년이 들고 나라 안팎이 무사하자 모두가 강감찬이 공이라 여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감찬의 영향력은 상당하였습니다. 최항은 경주 출신으로 태조 왕건 시절 활약한 최언위의 손자였습니다. 성종 때 20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목종 때 2차례 과거 지공고를 역임하였으며 최충순과 더불어 현종을 옹립하였고 현종의 사부가 되었습니다. 성종 때 폐지한 8관의 시행을 청하였고 7대 실록의 편찬을 맡았고 현종 부친인 안종의 이장을 담당했습니다. 황룡사 탑의 보수를 청하고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절로 만드는 등 불교를 깊이 믿었습니다. 최사위는 수주 출신으로 지방제도 개편에 공헌하였습니다. 현종이 체험한 지방절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2주 절도사를 폐지하였고 9년에는 호장, 기타 지역은 장으로 하는 등 지방향리제도를 정돈하였습니다. 왕가도는 청주 출신으로 성종 때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현종 5년 김은 최질이 난이 일어나자 현종에게 대응책을 올린 후 개경의 주동자들을 잔치를 명분으로 서경으로 불러 대취하게 한 다음 모두 일망타진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주동자 19명만을 처형하고 가족들은 낙향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래 성은 이시이나 강감찬의 건의로 시작된 나성 축조를 완성시켜 왕시성을 하사받았습니다. 현종은 태조 왕건이 29명의 부인 이후 가장 많은 13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왕건처럼 여러 유록 호족들과의 결연을 통하여 자신의 배후 세력을 확보하려는 방책이었습니다. 이전의 종실내의 혼인 관행을 벗어나 혼맥의 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척의 과도한 성장을 경계하여 태조 왕건 이후 벌어진 왕자들 간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즉위 초 거란의 2차 침략 시 나주로 몽진했다가 거란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7일 후인 1월 21일 나주를 출발하여 귀환하였습니다. 성종의 딸인 제1비와 2비는 몽진 기간 동행하였습니다. 귀환 기간은 30일로 급하게 이동한 16일 동안이 몽진 기간보다 천천히 이동하였습니다.
전주에서 7일, 공주에서 6일간 체류하며 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주절도사 조영겸 일파가 습격하였던 전주에서 7일간 다시 들려 체류한 것은 지역 민심의 위안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현종이 피난길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던 공주절도사 김은부는 현종이 다시 공주에 6일 머무는 동안 맞달을 시켜 어의를 지어 올렸고, 이로 인하여 그녀는 제3비 원성왕후 김씨가 되어 훗날 9대 덕종과 10대 정종을 낳았습니다. 동생인 4비 김씨는 11대 문종을 낳았으며 7비 김씨와 함께 3명 모두 김은부의 딸입니다. 몽진 상황에서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지원은 왕의 신변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는 고려 왕실에서 이성왕비를 처음 맞이하는 시작이 되었고, 김은부의 부인이 인주 이씨 이자연 계열이었으므로 인주 이씨가 권력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광종부터 목종까지 관례였던 종래원과는 달리 현종은 종실에서 3명, 이성 가문에서 10명으로 총 13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장인이 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6비 서씨는 선율의 딸이며 1차 거란전쟁의 해결사였던 서희의 손녀입니다. 혼인 당시 서눌은 국자 죄주 지리무사의 직책에 있었으며 훗날 덕종 시절 문화시중이 되었습니다. 9비 왕씨는 왕가도의 딸로 그는 개경 나성의 축조를 담당하였고, 김은 최질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처가 세력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권문가들과 다양한 혼맥을 형성하였지만,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둘러 동궁관을 설치하고 장자인 연경군 왕흠을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과거 출신이 뛰어난 문신들을 동궁관으로 임명하여 태자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후 왕권을 승계받고 국정을 보필할 인물들과의 관계를 사전에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최충순, 최충, 최사희, 왕가도, 황주량, 김맹 등 모두 12명의 핵심 인물들이 임명되었습니다. 현종은 제위 22년 동안 총 15차례의 과거를 실시하여 18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이 중 7회에 걸쳐 왕이 과거장에 참석하는 복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 과목은 시, 부, 송, 책이었으나 주기 초기 지공고 손몽주가 시험 과목에서 시국에 관한 의견을 묻는 시무책을 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격변기에서 강조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다시 편입되었다가 현종 10년에 책 대신 론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종은 새로 급제한 자들을 대상으로 영친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급제자 본인은 물론 급제자의 부모들에게도 영예가 돌아가도록 하는 의례입니다. 현종의 의도는 이들을 후대하여 근황 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며, 예우를 높임으로써 임금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장에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복시는 고려시대 성종에서 예종까지 34회 실시되었는데, 임금이 참석하여 직접 시제를 내고 시험을 주관하였습니다. 새롭게 등용된 과거 합격자들은 주로 최측근의 신하가 되거나 어사대 등 감찰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고위 관리인 재신들의 죄를 논하며 탄핵을 상주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종은 전란을 피해 나주로 몽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현종은 2차례에 걸쳐 지방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현종 3년 12주 절도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전주 절도사 조영겸은 임금을 자신의 영향하에 두고자 행궁을 습격하는 등 현종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었습니다. 물론 공주 절도사 김은부의 환대를 받았으나 조영겸의 사례를 통하여 절도사 권력의 부작용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시행된 75도의 개편은 유사시 동원 가능한 병력을 파악하고 주현군으로 체계화시켜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종 9년에는 주현, 속현제도를 성립시켜 군현과의 관계를 개편하고 중심 9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방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현종은 몽진 과정에서 창화현의 관리로부터 "왕은 내 이름과 얼굴을 아느냐?
라고 질문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현종은 이를 통하여 지방 향리제의 개편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종은 지방사회를 긴밀하게 재편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방관리들이 받들어야 하는 봉행 6조를 제정하여 그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계의 외형적 틀을 갖춘 것입니다. 현종 8년에는 대대적으로 향리직제를 정비하여 향리의 정원수를 제정하고 지방관이 호장에 대한 천거제도, 향리의 공복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호장의 인선에 중앙정부의 개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고려의 향리직은 세습직이었으나 호장직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직첩이 발급되어야 하므로 중앙에 대한 지방 통제가 강화되어 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의 지방제도는 차차 정비되어 갔습니다. 이후 고려 왕실은 200년 후 몽골의 침입으로 고종시절 강화도 천도와 300년 후 공민왕이 홍건적의 내습으로 복주로 몽준 시기의 상황은 현종대와는 달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알렴사 및 지방 목사, 유수들이 아련하였고 상주 판관은 병력 1,400명을 이끌고 달려왔고 계령 간문은 말 100여 피를 바치는 등 외관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공민왕 10년 12월에 안동에 도착하여 다리가 없는 냇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때 젊은 부녀자들이 서로 등을 잇대어 왕비인 노국공주를 무사히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노다리 밟기라는 민속놀이가 유래하게 되었으며 안동의 주민들에게 크게 감동한 공민왕은 백옥대와 옥간자, 상하홀 등의 귀정품을 내리고 영리에게도 유기장구대 14개를 별도로 내려주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현종은 종실내의 추문으로 인한 사생아로 태어나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용손인 덕택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직후에도 거란 침략으로 인한 몽진길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귀환 이후 그간의 고난을 기억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였고 고려 말기의 대유학자 이재현은 나는 현종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하였고 현화사 비문에는 어짐과 효송이도를 본받으며 중간에 그침이 없었던 것은 우리 성군뿐이십니다는 극찬을 받기도 한 현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